안녕하세요, 한강민입니다. 여러분, 한국 시간으로 7월 3일 새벽 1시에 우리가 기다리던 테슬라의 2분기 차량 판매량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2분기 동안 테슬라는 총 25만 8,580대를 생산하였고 그중 대부분인 25만 4,695대를 판매하였는데요. 상하이 대봉쇄로 인해서 기가 상하이 공장이 한 달이나 셧다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판매량을 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 3개월 동안 월가의 많은 기관들은 테슬라의 2분기 판매량 예측치를 계속해서 낮춰왔어요. 그에 따라서 6월 말 기준으로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던 테슬라의 평균 2분기 판매량은 대략 25만 7,000대였죠. 그리고 테슬라의 판매량을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거의 정확한 수준으로 예측해오던 트위터 트로이 테슬라이크도 25만 4,000대가 나올 것이라 예상하던 바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결과는 약 25만 5,000대가 나왔죠. 월가의 예상치 그리고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예상치와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사실 이렇게만 보면은 판매량 서프라이즈는 아니에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시장이 예상하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난하게 선방을 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난 1분기에 테슬라는 총 31만 대의 차량을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분기에는 25만 5,000대가량을 판매했죠. 이 때문에 테슬라의 판매량은 이번 2분기에 전분기에 대비해서 17.8% 정도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테슬라가 참 대단한 게 연간 기준으로 따지면은 여전히 50%가 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세계의 자동차 판매 전쟁이터라고 불리는 미국에서 2분기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테슬라만 거의 50%가 넘는 높은 성장률을 유지한 반면에 BMW, 현대기아, 아우디, 닛산, 토요타 등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 브랜드들은 판매량이 엄청나게 많이 하락했습니다. 즉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부진한 가운데 혼자서만 큰 상승세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테슬라의 성장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죠. 자, 이번 2분기 차량 판매량 발표와 함께 테슬라는 2분기 실적 발표 일정을 확정지었습니다. 바로 실적 발표 일정은 7월 20일 수요일이고 장이 끝난 이후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현재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실적 EPS 평균치는 대략 1.95달러입니다. 지난 1분기 실적이 3.22달러였다는 것을 생각할 때 대략 EPS 기준으로 이제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거는 거의 40%에 가까운 하락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중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차량 생산 비용 증가, 그리고 기가 상하이 생산량 감소로 인한 판매량의 감소,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폭락으로 인한 비트코인 손실불 처리 등이 영향을 끼치고 있죠. 자, 일단은 테슬라의 2분기 판매량과 실적 발표 일정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지난 1분기 기준의 테슬라 재무제표를 통해서 몇 가지 포인트를 체크하고 과연 2분기에는 테슬라가 어떨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테슬라의 1분기 기준 손익계산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1분기와 작년 4분기에 테슬라는 대략 15빌리언가량의 매출을 냈어요. 하지만 요번에 테슬라 차량 판매량이 17.8%가 감소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일단 차량 판매량 매출은 요번 분기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할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시간이 지날수록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면서 매출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익성은 지난 1분기에 엄청나게 대폭 높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높은 수익성이 유지된다고 감안할 때 테슬라의 2분기 수익성은 그래도 나름 선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과거에는 테슬라가 탄소 배출권으로 돈을 버는 기업이다 라는 말이 많았죠. 그런데 이러한 탄소 배출권은 계속해서 테슬라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가 지금은 돈을 잘 버는 기업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탄소 배출권의 비중은 많이 감소하였지만 그래도 이 탄소 배출권이 다 수익으로 잡힌다는 점에서 여전히 테슬라에게 달달한 수익성을 가져다 주고 있죠. 한편 이번 2분기 실적의 정말 큰 관건은 아마 소프트웨어 부문의 수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 6월달에 테슬라가 FSD의 반값에 기존보다 향상된 오토파일럿, 즉 EAP를 전 세계에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이 기능을 사는 사람들은 FSD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훨씬 더 향상된 테슬라 자율주행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2분기에 이 소프트웨어를 샀느냐에 따라서 테슬라의 수익성이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분기에 테슬라가 차량 가격을 계속해서 올렸었죠. 이러한 점도 2분기에 차량 판매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어느 정도 수익성을 방어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테슬라의 연구 개발비는 계속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FSD의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고 올해부터는 테슬라봇도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가동 시기가 머지않은 도조 컴퓨터의 개발 비용까지 계속해서 테슬라가 연구하고 개발할 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와 3분기 그리고 4분기에도 이러한 연구 개발비는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재무상태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 1분기 기준에 테슬라의 현금성 자산 규모는 17.5빌리언
1.5빌리언, 현재의 환율 기준으로 대략 22.7조 원입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돈을 현금 자산으로 들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이 돈을 신규 공장 설립 그리고 다양한 연구개발비와 기업의 확장에 쓸 수 있다는 점은 정말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테슬라의 부동산과 설비 자산 규모가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테슬라의 공장이 더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테슬라의 설비 자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재무상태표에서 우리가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할 대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지난 1분기 마감 기준으로 테슬라의 비트코인 자산은 약 1.26빌리언 규모였습니다. 테슬라의 비트코인 평단가는 28,800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2분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것보다 최대 34% 폭락하게 되면서 테슬라는 2분기 재무제표에 비트코인으로 인한 손실을 약 4,900억 원 정도나 잡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2분기 재무제표에는 이 수치가 훨씬 더 떨어지게 돼서 잡히게 되겠죠. 한편 재무상태표에서 또 우리가 관심 가지고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이연 매출이에요. 이 이연 매출 항목은 테슬라에게는 보통 대부분 FSD 판매 수익이 대부분인데요. 그 규모는 1분기 마감 기준으로 약 1.6빌리언 규모였습니다. FSD는 아직 테슬라에게 완성된 기능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고객들에게 팔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제품을 팔았다는 것 때문에 이 FSD 판매 수익을 일단은 수익이 아닌 이연 매출로 부채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연 매출은 테슬라가 FSD를 완성하고 그 성능이 계속해서 높아질 때 점점 더 수익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만약에 테슬라가 올해나 내년에 FSD를 완성한다고 가정하면은 이 모든 이연 매출이 단기간 안에 모두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금액이 모두 다 수익으로 전환될 때 테슬라의 단기 수익성은 정말 좋아지겠죠. 한편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테슬라는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기업으로 유명했어요. 하지만 테슬라의 수익성이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면서 이러한 테슬라의 부채 비율도 빠르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분기 마감 기준으로는 테슬라의 부채 비율이 불과 14%밖에 안 돼요. 그만큼 부채 비율이 계속해서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테슬라의 재무적 안정성은 증가하고 있고 부도 위험도 지금은 0%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과거에 비해서 정말 안정화된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테슬라 현금 흐름표의 주요 포인트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바로 감가상각비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의 결과를 보면 테슬라의 감가상각비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유형자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만큼 처리해야 되는 감가상각비 규모도 증가하는 것인데요. 테슬라의 유형자산이 이번 2분기에도 증가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감가상각비는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테슬라의 스톡옵션 보상 비용도 꾸준히 400에서 500밀리언 정도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중 대부분은 일론 머스크에 대한 스톡옵션 처리 비용입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순이익 이익성이 계속해서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 테슬라의 스톡옵션 보상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죠. 그만큼 이제 이 요소는 더 이상 테슬라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자본적 지출 규모를 보자면요. 꾸준히 1년 동안 1.5에서 1.8 빌리언에 가까운 규모가 자본적 지출로 나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2분기에도 테슬라의 기가 베를린 공장과 기가 텍사스 공장이 계속해서 램프업되고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자본적 지출은 이번 2분기에도 기존과 비슷하거나 더 큰 규모로 나오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테슬라의 텍사스와 베를린 공장 때문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생겼다 라는 말인데요. 현재 한국 언론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테슬라가 앞으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보게 될 거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확하게 보면은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재무제표에서 봤듯이 테슬라의 자본적 지출은 지난 1년 동안 꾸준하게 비용 처리가 되었었어요. 그리고 이 비용 처리된 비용에는 기가 베를린 공장과 텍사스 공장의 건립 비용도 다 들어가 있죠. 이러한 두 공장 건설 비용은 이미 어느 정도 처리가 완료된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에 잡히게 될 손실 규모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즉 수십억 달러의 손실에서 이미 대부분은 다 비용 처리가 된 상황이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테슬라의 재무제표가 갑자기 급격하게 악화될 확률은 적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테슬라의 2분기 전체 판매량과 2분기 실적 발표 일정 그리고 1분기 재무제표를 통한 주요 포인트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테슬라의 2분기 실적과 앞으로 하반기에 보일 테슬라의 성장률이겠죠. 그만큼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나올 가이던스가 중요해진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테슬라의 6월 생산량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번 하반기에도 테슬라는 훨씬 더 많은 자동차를 생산할 예정이 있고 그에 따라서 3분기와 4분기에는 지난 1분기보다도 더 높은 실적이 나올 거라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주가를 결정짓는 요소 중 가장 큰 게 바로 테슬라의 성장률인 만큼 이러한 높은 성장률이 유지되어가지고 테슬라의 주가가 하반기에는 좀 더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강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